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실장 윤건영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의원님. 저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절박함을 호소를 하셨는데요.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대선. 위기감을 느끼시는 겁니까? 이번 대선은 1, 2% 차이의 초박빙 선거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선거일수록 절박한 쪽이 이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정말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무능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절단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걱정하시고요. 심지어 안철수 후보는 어제 대통령이 최소한 전문가를 뽑을 머리는 있어야 된다. 아하. 그런 머리가 없는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하소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보면 지난주보다는 지금 좀 격차가 좁혀지는 것 같은데 지금 판세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초박빙, 혼전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붙어 있다.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초박빙 열세다 얘기하기도 하고 했던데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건 네. 당일 하루치를 볼 건 아니고요. 흐름을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방송 초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뭐 혼전 그 자체입니다. 선거일 당일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유승민 전 의원 만나는 윤석열 후보 행보에 대해서 늦었다. 네. 우승팀, 민주당 우승팀 네네. 얘기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이제 원팀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좀 민주당에서도 악재라고 할 수 있나요? 이낙연 캠프 출신의 정운현 전 예, 총리 예. 비서실장이 윤석열 캠프 지지선을 했거든요. 네네. 자, 이건 좀 갈등이 생긴 거 이거 어떻게 또 보시는지요? 그 후보와 후보 비서실장을 같은 반열에 네. 놓고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군대식으로 하면 사단장하고 전속 부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전속 구간이다. 더욱이 유승민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서 하루 선거운동을 하셨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90일 동안 하루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하신 이후에 6일 동안 또 잠잠하세요. 제가 추측해 볼 때는 당원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하시겠다라는 수준인 것 같고요. 네. 또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에 신문 지상에서는 대구시장에 관심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자기 정치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굳은 일 다 하시면서 선대위를 꼼꼼히 챙기고 전국을 다 다니고 계시거든요. 네. 이렇듯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통합 원팀과 관련해서 양측을 비교하는 것은 대학생하고 초등학생 차이, 비교 불가라고 차이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친문 지지 호소를 했던 보도가 많던데 네네. 아직까지 100% 원팀은 안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특히 정치는 완벽한 게 없고요. 상대적인 게 정치지 않습니까? 네. 원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한 50점 정도라면 민주당은 한 90점 정도 수준인 것 같다라는 차원이고 남은 10점, 100점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호소를 하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보면 호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노무현 또 예. DJ 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제였나요?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DJ에 더 가깝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런 전략 먹힐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고요. 우선 염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수상하려고 하실 때 현지에 가서 반대 로비를 했던 세력이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네. 노벨상 위원회조차도 아니 이런 곳이 어디 있냐. 뭐 세계 각국이 노벨상을 서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는 주지 말라고 로비하는 그런 곳이 어디 있냐고 할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김대중 정신은 제가 볼 때 민주주의와 통합 그리고 평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말과 행동은 그거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평화만 보더라도요. 사드 배치라든지 선제 타격, 심지어 색깔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김대중 정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 네. 그렇지만 호남에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가 구애하는 모양새인데 최초 20%, 네. 25%, 지금 3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목표를 수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또 강주 쇼핑몰, 복합 쇼핑몰 얘기도 네네. 하고 있고요. 근데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이 공약 같은 거는 특히 뭐 TK나 뭐 그 공약은 별로 없어 보여요. 이런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상대 취약 지역에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전 대단히 뭐 높게 사야 되고요.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이 25% 30%라는 숫자 싸움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네. 말 만들기 좋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은 이미 진즉에 작년 가을에 대구 경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소재산업 벨트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라든지 신공항 부분이라든지 이건 작년에 다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하. 저희는 지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국민의힘은 이제 늦게서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6.4 뭐 이전 공약도 네, TK 공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것도 발표했고요. 발표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야권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꺼진 거예요. 이게 살아 있습니까? 불씨가 어때요?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꺼진 불로 보이고요. 예. 다만 불씨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것 같으면 이준석 대표가 찬물을 확 부어버리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라도 지금 뭐 불씨가 살아나서 되더라도 부작용만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게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합당과 공천을 보장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형적인 밀실 거래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후보 매수 행위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구태 정치죠. 네. 안철수 후보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의 자존감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단일화 ABC도 모르는 자기네들이 그냥 뭐 이미 정권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관선대본부장하고 또 이준석 대표 둘 다 긴급 기자회견을 지금 했었는데 네. 보셨죠? 네. 뭔가 이게 뭐 준비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급박스럽게 돌아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발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정말 보기 안 좋은 모습이죠. 진흙탕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태규 의원님께서 단일화 협상에 창구가 되셨던 것 같은데 그 네.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소상하게 밝힐 정도면 얼마나 한심하고 억울하고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밝혔나 싶습니다. 윤핵관 얘기도 또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가 제가 방송에서 예. 누차 말씀드렸지만 윤핵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거 계속 끝날 있을 때까지 것이다. 존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이재명 후보랑 시선 집중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치 교체가 목표다라고 하면서 통합정부 러브콜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여기서 했었고요. 네. 자, 이게 뭐 민심 또 정책 단일화, 다당제 보장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거 단일화 공식 제안 아니면 반윤연대 이게 네. 정확하게 맞습니까? 보도는 됐던데요. 이미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 정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정치 교체를 위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국민 통합 정부입니다. 네. 이 국민 통합 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녹취록 얘기가 여야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장동 녹취록 관련해서 조재현 대법관 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기는 아니다. 네. 또 TV 토론에서 실명이 거론됐다는 점 상당히 아쉬웠다.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전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윤석열 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를 쫓아가는 겁니다. 네. 우선 뭐 지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가장 핵심 논거가 녹취록 아닙니까? 그렇죠. 녹취록에 등장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는 모두 대부분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즉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네. 또 봐줄 수 없다 등등 등장인물 자체가 윤석열 후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리 의혹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돈이죠. 예.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아들을 통해서 50억을 받은 전 곽상도 의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부친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의 누나에게 집을 팔았죠. 네. 즉 금전적 이득을 누가 받는지를 보면 그 실체는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울러 어제부터 좀 새로운 비리가 또 비리 의혹이 어떤 나오더라고요. 거죠? 삼부토건 관련해서 예. 삼부토건의 후계자가 윤석열 후보가 파주 운정지구의 수사 봐주기 의혹이
있다라는 네. 취지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던데요. 뭐 아직 이건 언론 보도 수준이니까 저는 대선 후보라면은 대선 후보답게 진실을 그냥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좋겠습니다. 네. 네거티브로 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당당하게 좀 밝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도 좋지 않은 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친분을 입증할 사진 자료, 네네. 동영상 같은 것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직접 유족 그 장난이 네. 와서 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 돌아가신 분과 남겨진 가족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더욱이 이제 그분이 남겨놓은 유서를 보면 본인이 잘못이 아닌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르는 개발이익 환수 부분을 실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것, 특히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개발이익 환수 부분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것은 온전히 우리 정치의 책임이고 정치권의 네. 책임이죠. 특히 국민의힘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대장동 사건의 개발이익 환수를 막았던 게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불행한 일을 정쟁에 활용하는,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좀 반성을 못하신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언컨대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주가 조작으로 낙선할 것이다. 이렇게 네네.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네. 좀 오래됐다는 얘기도 있고 해묵은 거 아니냐 얘기도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총력전을 좀 벌리는 모양새거든요. 해묵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네. 잘 감추고 잘 숨겨져 왔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 주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음흠. 우선 그동안 주가 조작은 없었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 해명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주가 조작 시기에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거래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9억 정도나 차익을 남겼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하나 가지고 한두 개 정도로 운영을 하지 김건희 씨는 사용한 계좌가 4-5개가 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이 그러한 내용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거짓 해명을 하셨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다.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윤 후보 측 얘기 들어보면 아직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 거래 시기만 특정해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이익을 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 몇 년간 털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가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을 아하. 했습니다. 이게 크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 있다. 검찰에서 부른다. 안 나갈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에 해당하는 주가 조작 사안이라면 네. 검찰이 부르는데 안 간다라는 것은 좀 말이 되지가 않고요. 네. 검찰총장 배우자라는 것이 일종의 면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뭉개일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들을 다 밝히면 속 시원하게 밝히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젠데요.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그 후보 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있다. 특히 네. 공무원 자격 사칭 전과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데 네. 팩트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좀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라고 생각을 아하, 하고요. 예.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선관위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선관위에서 공보물에 실어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없으니 공보물에 실렸을 거고요. 과거 그와 유사한 주장이 있어서 재판을 했는데 2020년 10월경에 제가 알기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대체 뭐가 허위라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외통위원으로 하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후보 혼밥 안 먹기, 뒤에 네. 숨지 않기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약속 지키겠다 했는데 또 뭐 활발한 스키십하고 또
당당한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혹시 문 대통령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겨냥을 한 거라면 대단히 치졸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대중식당에서 밥을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오바마 대통령인가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컨셉이었습니다. 그 나라 현지 국가에서의 식사 아주 유명한 그렇죠. 그냥 우리로 따지면 백반집 같은 데를 가신 거죠. 가서 일종의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네. 그걸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뭐 저는 정말 치졸한 정치 공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